자, 이번 강좌에서는 이제 가등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때 공부에 도움이 좀 되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지금도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약간 이제 편해져야 되는데 이게 뭐 선천적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얘기도 잘하고 하다가 이상하게 카메라 앞에만 서면 몸이 경직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오 박사는 뭐 아무리 연습을 해도 뭐 저 이상 더 안 된다라고 제가 미리 고백을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내용만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연예인 기질도 좀 있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하고 노력을 하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평소에 제 스타일대로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179페이지, 이쪽 이제 지금 페이지 표시를 해놨는데요. 179페이지를 보면 이제 가등기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좀 편하게 이해하시라고 가등기 이야기라는 후에 이제 꼬리표를 달아놨는데 사실은 이제 가등기에 관해서라고 이제 가등기라고 딱 끊어버리면 좋은데 그럼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뭐 어차피 이 강좌 자체가 이제 초보자 선생님들을 상대로 하는 그 강좌에서 양해 좀 해주세요. 79페이지 첫 번째 책을 보면 이제 가등기의 개념 및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을 보면 이제 가등기의 개념, 그래서 뭐 제가 이 책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가등기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실제법적 권리가 있지만 그놈을 그 등기부상에 이제 등재를 하려고 할 때 말 그대로 등기를 하는데 정식으로 확정된 권리를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로 등기부 등본에 이제 등재를 해 놓습니다. 나중에 가등기를 하고 나면 이제 실체 이제 본등기의 그 어떤 권리 내용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제 그 179페이지에 보면 이제 가등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가등기는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는 외형으로는 이 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는 알 수가 없으세요. 앞에 한 세 강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이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에 관한 이제 그 외형을 가지고서 이제 내용을 구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등기권자가 채권 서류 같은 거를 구비해서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법원은 이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보고서 같은 이제 권리로 인정을 해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해주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보고서 배당 요구를 해주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를 해주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저당권이고 그냥 저당권은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우순위로 여기에 이제 가등기가 설정돼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제는 간단한데 그게 아니라 요 가등기가 어디에 설정돼 있다? 이 앞부분에 가등기 이렇게 설정돼 있을 때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로 판명이 되면 소유권 이전 보존 가등기로 판명이 되면 이때는 상당히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말소가 되지만 촉탁 등기 보면 얘는 말소가 되지만 얘는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나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고 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살아서 넘어온다.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봐보면 179페이지에 가등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가등기 배당의 문제. 배당에서 가등기가 문제가 될 때는 이제 담보 가등기일 때뿐입니다. 이 경우가 행복한 경우예요. 그 낙찰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등기부 등본상에 권리자들이 배당을 받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 채권만큼 배당을 받고 나가면서 등기부 등본상에 싹 지워지는 게 좋은 케이스이지 뭐가 하나라도 권리가 하나라도 등재가 되지 않고 넘어오는 그런 케이스는 우리 낙찰자 선생님들은 한테는 결코 바람직한 그런 경우는 아니다. 꼭 그 염두에 좀 두셔야 되세요. 180페이지에 보면 이제 담보 가등기 그래가지고 이 가등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어렵지 않게. 그런데 이제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특히 독학을 하시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요. 두 번, 세 번 차분하게 계속해서 좀 읽고 생각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81페이지를 보면 가등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소유권 보존 가등기가 하나가 있고 이제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라고. 사실은 경매에서 문제가 되는 게 딱 이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가등기가 있을 때 이 가등기가 어떤 가등기일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일 때 이때 이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은 사실은 응찰하시면 안 되세요. 안 되는 이유는 경매 물건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 사례별로 말씀드릴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물건 응찰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181페이지에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제 선순위로 등재되어 있을 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등기부 등본상에는 뭐 담보 가등기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등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등기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주의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이 가등기가 무슨 가등기로 이 담보 가등기로 판명이 되면 그때는 얘가 뭐처럼 저당권처럼 기능을 해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만 만약에 담보 가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판명이 되면 그때 이 가등기는 뭐 한다?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된다. 왜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서 두 가지 케이스로 설명을 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으세요. 우리 가등기 자체가 말 그대로 정식 등기가 아니라 등기에 가짜가 붙어서 가등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가등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경우로 이렇게 나눠 보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 보셔야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된 181페이지에 있는 이 경우에서 이 가등기권자가 뭐를 안 하면 배당 요구를 하면 뭐처럼 보고서 담보 가등기로 보고서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어서 저당권 다 말소가 되는데 이 담보 가등기권자가 뭐를 하지 않으면 그 법원에서 설정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고 그 가등기권자한테 이제 그 송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떻게 한다? 저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로 보고서 말소 권리에서 빼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찰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세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 182페이지로 보면 가등기가 위험한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가등기일 때 위험합니다라고 당연한 얘기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182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꼭 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세요. 그 뭐냐면 1순위 가등기권자, 2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2순위, 뭐 3순위 임차인, 뭐 4순위 압류, 가압류 이런 경우로 되어 있을 때 어쨌든 기본 전제는 뭐냐면 이 저당권보다 먼저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쭉 나눠 가시면서 따져보시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3페이지를 보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선순위인데 소유권 가등기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을 때 저당권이 아니라 여기에 뭐 이제 가압류가 있을 때 물론 이제 가압류라고만 얘기했지만 여기 가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있고 이런 경우에 어쨌든 대전제는 뭐냐면 픽스되는 권리는 이렇게 있을 때 가등기인데 그 가등기가 경매를 들어가서 보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였을 때 전제로 쓴 이런 경우에 대한 설명을 183페이지에 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4페이지를 보면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가 여기처럼 가등기 전세권일 때 이때는 이제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 위험한 경우에 우리 선생님들이 응찰을 안 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를 이제 전제로 설명을 하는 거고요. 184페이지를 보면 이제 판가루 6번을 보면 이제 위험하지 않은 가등기는 배당 요구를 한 가등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 가등기가 설령 선순위 가등기라고 할지라도 뭐를 했으면 배당 요구를 했으면 법원은 이 가등기를 무슨 가등기로 보고 담보 가등기로 보고 이 가등기를 담보 가등기로 보고 말소 기준 권리를 여기로 잡고서 아래 모든 권리들을 지워준다. 그럼 어떻다? 낙찰자 입장에서 안전하다. 여기서 안전하다는 말의 의미는 추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자기가 응찰한 가격, 그 입찰 가격만 잔금만 납부를 하면 소유권을 이제 취득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안전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족을 좀 붙이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경우가 좋은가? 우리 그 경매를 좀 했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건 또 다른 얘기다. 그 얘기죠. 이제 앞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수주의가 많은 물건이 좋은 경매 물건이다라는 말씀을 뭐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시면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185페이지는 후순위 가등기일 때, 그러니까 여기가 아닐 때, 가등기가 어디가 있을 때, 말소기준권리 다음에 있는 이때의 가등기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등기가 위험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가등기가 후순위 가등기일 때,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가 여기 있고 후순위로 설정된 이 가등기는 얘는 언제나 배당 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언제나 촉탁 말소 대상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에서 법원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면 잔금 납부를 하고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갖춰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이제 청구를 하면 낙찰자 앞으로 이제 촉탁 등기로 해서 그 소유권을 이제 넘겨주잖아요. 그럴 때 이 가등기는 어떻게 한다? 뭐 배당 요구와 상관없이 담보 가등기인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인지를 가리지 않고 말소시켜버린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전혀 낙찰자는 이 후순위 가등기를 고려할 이유가 없다. 다시, 가등기가 문제인 경우에는 선순위 가등기일 때만 문제지 후순위 가등기일 때는 낙찰자 선생님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등기 내역을 보면 1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로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3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186페이지에 보면 가등기가 후순위인 경우 첫 번째가 이제 저당권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가등기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가 후순위인 경우에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순서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187페이지에 보면 가등기가 후순위인 경우에서 1순위가 가압류일 때, 여기가 이제 가압류이고 여기가 가압류이고 여기가 이제 가등기일 때, 그러니까 이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로 작동을 하는 저 가등기는 이 아래 2순위 가등기는 언제나 그 촉탁 말소 대상이어서 낙찰자 추가 부담이 아닙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187페이지에 보면 이제 배당표 작성에서 이제 가등기의 이제 성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리를 좀 하자 그 말입니다. 저 가등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면, 가등기가 된 부동산이라도 임차인이 들어가서 사용 수익하는 데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가등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경매에서 그 말소 대상이 되는가 아니면 촉탁 말소 대상이 되지 않는가, 그 경우에서만 이제 따져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경매에서 담보 가등기는 순위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이제 소멸을 합니다.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가 최선순위 권리라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선순위로 소유권 보존 청구권 가등기가 낙찰로도 말소되지 않으면 꼭 기억을 하세요. 이 경우가 이제 어려운 경우다. 그 얘기세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배당 요구를 하면 이 가등기는 배당을 받고 모처럼 취급을 해서 저당권처럼 간주를 해서 배당을 해주고 촉탁 말소 대상에 넣어서 말소시킨 다음에 낙찰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까지가 18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담보 가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가등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 꼭지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제 실무에서는 가등기가 그다지 뭐 자주 등장하는 그런 그 사례는 아니어서 살펴보았지만, 항상 그런 것 같으세요, 선생님들.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가등기를 한 광자로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가볍게만 보시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 확률상 일어날 가능성이 한 뭐 1, 2%밖에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건 통계상의 문제잖아요. 확률상의 문제인데, 그 1, 2%에 내가 만약에 포함이 돼버린다. 그 1, 2%에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 돼버리면 사실 나한테는 그 지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체 그 권리 분석의
전체를 가지고서 설명을 한 강좌로 이제 한 꼭지로 끝내고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더 쓰셔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79페이지에서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으면 좀 여러 번 들으셔서라도 선생님들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88페이지에서 이제 지상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